Bombay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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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aya. I'm on my mind, I'm on my mind. 내 heart is so fast, 내 잠들게.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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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it you with that do-do-do.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팝 아이돌에게 오랫동안 요구하는 건 완벽함, 세계가 열광한 킹덤에서 보는 새로운 흐름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스크린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잡지의 대부분은 한국의 영화배우를 소개하는 것보단 할리우드 스타들을 소개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당시 유명했던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실베스터 스텔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블룩 실즈 등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나열되었고 가끔가다 일본의 그 당시 말하던 하이틴 스타들의 얼굴이 보이곤 했습니다. 또 홍콩의 영화 배우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의 할리우드 배우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홍콩과 일본의 배우들도 꽤 인지도가 높았었죠. 결국 어느 나라건 유행하는 것들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잡지의 판매고와 연결이 된 것이죠. 최근 일본의 경우 한국의 K-팝 스타, 영화배우 할 것 없이 모든 한류와 관련된 스타들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포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겪었던 80년대 가장 유행했고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이 잡지를 선점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한류 스타들을 뉴스에서 다루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자신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류 뉴스로 일본 포털을 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일본의 내도익들은 한류는 거품이고 조작이고 매수다란 말을 메아리처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미숙함을 애써 감추려고 미숙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 너무 완벽하면 매력이 없다.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엔터의 특성이라며 그 미숙함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특성을 따지자면 한국도 높지만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우월감을 극도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은 세계에서 최고인 일본이란 낯뜨거운 제목의 국뽕 방송류를 다수 내보내고 서점 또한 혐한 서적 못지않게 세계인들이 일본인을 좋아하는 이유란 제목 같은 류의 국뽕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자 처음에는 부인하고 깔보다가 요즘은 조금씩 한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6월 3일 종영한 킹덤은 데뷔 2년 반 젊은 그룹에서 데뷔 10년 차의 베테랑까지 경력, 음악성도 크게 다른 6쌍의 K-팝 그룹이 출연해 다양한 같은 테마의 무대를 제작, 무대 영상의 조회수와 시청자의 투표도 도입하여 우승자를 결정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한국에서 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많은지라는 칼럼도 쓴 것처럼 한국에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매우 많이 방송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킹덤은 소속사가 주체가 되어 열린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그룹만 3개 그룹, 또한 한국에서 사회현상을 야기한 기간안정 그룹 워너원의 멤버를 결정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 시즌2나 고등학생 래퍼 넘버원 자리를 다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 래퍼는 2012년에 시작 작년 시즌9이 방송되었고 이미 데뷔한 프로들도 한국 래퍼 정점을 결정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등 개인 참가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는 멤버도 여럿이 있습니다. 킹덤의 심사 방법에 시청자 투표와 유튜브의 동영상의 조회수가
심사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청자들 중에는 기존 팬덤의 크기와 열광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느낌, 프로그램 제작과 사무실 파워에 대해 의심하며 광대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바이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킹덤의 제작 방법에 아쉬움을 느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도 실시된 프로듀서 시리즈처럼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기존의 아이돌 그룹을 단위로 한 서바이벌이므로 출연자 개인이나 출연자끼리의 궁합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습 과정과 미팅을 할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고민, 멤버와 어떻게 발걸음을 맞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 하나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어느새 킹덤의 출연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또한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 만들어진 팀에서의 재능은 베테랑 그룹과 젊은 그룹이 서로서로에게 배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팀, 다른 세대들과 교류가 없었던 그룹들이 하나의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 속에서 집중된 시간을 보내고 형제 같은 관계가 되어가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러한 출연자들에게 감정이입하고 공감합니다. 공감은 그 그룹과 그 팬들을 가깝게 느껴지게 해줄 것입니다. 즉, 공감은 친근감으로 이어져 친근감이 안정감과 일체감으로 이어집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분단을 강요당하는 코로나 재난의 삶에서 킹덤의 공감에서 시작한 감정의 연결을 기분 좋게 느낀 것은 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킹덤은 자신들의 곡을 편곡해 새로운 안무와 연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룹끼리 음악을 교환한 무대, 보컬, 댄스, 랩 포지션별로 세 그룹 두 팀으로 나누어 선발 멤버의 스테이지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세트를 이용하여 마법 같은 연출을 하거나 소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스크린을 잘 활용하면서 고개를 도입하고 뮤지컬 같은 연출을 도입하는 등 K-POP 아이돌들의 연기력은 물론이지만 카메라 워크와 무대 세트, 헤어 메이크업과 의상까지 한 번뿐인 몇 분간의 무대에 최선을 쏟아부어 K-POP 크리에이터들의 재능과 능력의 높이에 놀라게 될 스테이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K-POP이 세계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역이 될 아이돌은 물론 전 크리에이터들이 진심 어린 노력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면서 계속 공감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요? K-POP 아이돌은 완벽하지 않으면 데뷔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을 지향하는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K-POP 아이돌의 모습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난에 의해 팬에게 직접 응원을 받는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아이돌에게 다른 그룹에게 칭찬을 받는 것 말고도 킹덤에 참가하여 얻는 것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돌로서 필요한 노래와 춤, 랩과 편곡의 기술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 이전에는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같은 목표를 향해 절차 탁마하는 라이벌 그룹끼리의 공감도 포함된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맞이했을 때 킹덤에 출연한 6개의 팀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우승 축하. 솔직히 말해서 전체 그룹이 득을 보는군요. 팬덤도 경쟁하는 분위기에 있고 신규 찐팬을 만드는 전시회인 느낌. 재능의 우열은 없는 것 같다. 전체 그룹이 좋았다. 베테랑이라고 해도 좋은 그룹 B2B 아이콘 참여는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건투하고 있는 모습이나 선배 그룹을 공격하는 젊은 그룹의 언동에 감명받았다. 운동회는 즐거워했지요. 에이티즈 팬이지만 킹덤 이후 다른 그룹의 뮤직비디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아이콘 시절 라이벌 멤버도 볼 수 있어 기쁘다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는지 신인 그룹 때 전체 아이콘 멤버를 보는 것은 실제로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이돌의 완벽을 너무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찾지, 매주 체중과 신장을 측정해보고 스타일을 유지, 또 발언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매. 스트레이키즈는 한국의 아이돌로는 신장도 작고 음악도 스스로 제작하고 리더가 한국인이 아닌 것도 개개인이 상당히 자유롭고 개성적인 인상이 있다. 그렇게 숙소에서 요리와 과자를 만들고 있는 아이돌은 없지 않나?
일본의 자니스도 그렇지만 재능의 우열이 아니어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 완벽은 좋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더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이티즈도 기대하고 있어. 최근의 우등생인 아이돌과는 다른 개성도 있고 강력한 매력이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킹덤 굉장히 재밌었다. 순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팬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지라고 생각한다. 재능은 대단했다 하지만 세트에 돈을 거는 방법이 전혀 달라. 도중에 무엇을 경쟁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만 스트레이키즈의 뚜두뚜두와 에이티즈의 원더랜드가 엄청 좋았습니다. 나는 스트레이키즈인데 딸은 완전히 에이티즈의 열중. 다른 그룹의 재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이런 프로그램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킹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이키즈의 재능이 엄청나게 좋아도 조회 경쟁과 팬투표에서 실력으로 4위인 스트레이키즈가 사무실의 힘으로 우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로드로부터 생각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는지 잘 몰랐는데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로 경쟁한 것일까? K-팝의 걱정보다 J-팝의 걱정을 하자. 환상이며 날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게 되려면 아무래도 반백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팬들도 성장하는 모습이 좋았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지금 데뷔한 그룹들의 경쟁도 아닌데 이런 의식구조로 K-팝 그룹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의 세계에서 그런 말은 솔직히 실례인 것이죠. 돈을 주고 관람하는 영화를 보고 영화가 재미없었다면 돈 아깝다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가 재미없는데도 영화의 감독이 조금 힘을 내줘야 한다. 배우들이 연기가 어설펐지만 다음 작품에서는 잘하겠지. 응원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일본인의 의식구조는 잦은 재난에서 비롯된 듯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엄청난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그 피해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면 진도 5 정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하죠. 우리 일본은 진도 5에도 완벽하게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데 진도가 조금 높으면 그 완벽했던 건물과 도로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써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무너졌다라고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그런 공포와 재난의 연속 속에서 스스로 잘하지 못해도 칭찬을 해가며 버틸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일본인들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 재난이 일어나면 믿을 것은 아무리 무능해도 정부밖에 없으니 정부가 잘못을 해도 일단은 고개를 끄덕여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인들이 일본의 어설픈 J-팝을 보면서 왜 좋아할까란 의문에 잠시 이런 것도 깔려있지 않나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